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마음의 생채기가 있는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치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고요. 현대인의 심리유의라는 책을 펴낸 저자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마치 그 활활 타서 재만 남은 상태를 비유하는 뜻인데요. 그 직장인들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업무량 때문에 과도하게 소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거나 혹은 이제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처음 좀 나타났다고 해서 붙여진 증후군인데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현대 사회가 우리가 과로를 조금 권장하는 사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굉장히 일을 과도하게 열심히 하고 혹은 집에 귀가해서도 업무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좀 꾸준히 몰아붙여서 일을 하신 분들이 되게 인정도 받고 승진하고 임원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서 사회적으로 많은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따라서 일을 조금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나의 삶의 밸런스를 조금 잃어버리게 되고 업무에 너무 조금 빠져있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잘 해 나가다가도 번아웃 증후군에 좀 빠져서 우울감과 혹은 불안감 같은 것들이 동반이 돼서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사실 정신과에서 진단을 내리는 질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주의를 해야 되는 상태라고 정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내가 번아웃 증후군이 아닌가 조금 알아보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집에만 이제 귀가를 하며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게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직장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귀가에서는 너무 지치는 상태가 된다든지 혹은 이제 다음날 출근할 걸 생각하며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동료들과 대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고 업무량만 생각하며 어떻게 쳐내야 될지 고민을 하는 상태. 또 그 직장 내에서 일을 잘 해 나가다가도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 도저히 여기에서 내가 있다가는 무슨 큰 병에 걸릴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상태는 내가 굉장히 소진된 상태다. 번아웃 증후군이 아닌가 이렇게 고려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번아웃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네.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그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분들에게 드리는 팁이 있는데요. 우선은 자기 조절감을 좀 가져가시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조금 일에 많이 소진되신 분들의 특징이 일과 나의 인격체를 동일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귀가해서는 나의 삶이 좀 있어야 하는데 24시간 업무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나 집중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것이 너무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업무를 하는 것은 내가 직장인으로서 여기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고 퇴근하면서는 마치 유니폼을 벗고 퇴근을 하듯이 내가 이 직장의 어떤 직급을 여기에서부터는 끝내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 자기 조절감을 가지시는데 좀 더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민원인들에게 우리가 굉장히 무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마치 내 개인 인격이 손상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가 누군가와 일을 할 때 무례한 말을 듣게 되는 것은 내 인격이 손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직장의 어떤 직급 때문에 받게 되는 말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 인격은 손상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 자기 조절감을 가지는데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스라이팅은 가스라이트라는 영국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여기선 가해자와 피해자가 등장을 합니다. 가해자는 주로 나르시스틱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가해자는 피해자를 점차 정서적으로 구속을 해 나가는데요. 자신의 생각을 피해자가 그대로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점차 피해자는 가해자의 눈치를 보게 되고 가해자 앞에서 주눅이 들고 가해자에게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과를 하게 되는 상태, 즉 정서적으로 완벽하게 구속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에서 가해자들은 되게 나르시스틱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조금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피해자를 구속하기 전에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친절하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람이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가해자가 자신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알아주고 돌봐주고 이해해준다고 느끼게 되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가해자가 점차 피해자의 정서를 서서히 구속해 나가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건강하지 못하는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죠. 가스라이팅에 당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점차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데요. 가해자와 함께 있을 때 늘 좀 주눅이 들고 가해자가 하자고 하는 데만 어느 순간 하게 되고 가해자의 말에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항상 체크하게 되고 가해자가 화를 내도 반박을 잘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관계가 좀 건강하지 못한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피해자가 좀 우울해지거나 가해자의 관계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상담을 찾게 되거나 지인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관계에 조금 부정적인 패턴을 파악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스라이팅을 내가 당하고 있다. 아니, 몇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왠지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 가해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늘 진행이 된다든지 혹은 그 가해자가 주로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너를 잘 아는 건 나밖에 없어. 너가 나 없이는 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혼자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된다든지 혹은 가해자가 화를 낼까봐 미리 가해자와 만나기 전에는 가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행동이나 감정을 느끼도록 내가 노력을 하게 된다든지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타인들에게 변명을 하고 변호를 해주는 역할을 자꾸 하게 된다든지 혹은 가해자 앞에서는 늘 주눅이 들고 죄책감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내가 가스라이팅을 좀 당하고 있을 수 있겠다. 이 관계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사실 내가 이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는 걸 알아채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느 순간 내가 조금 죄책감을 자주 느끼게 되고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게 되는 순간 이게 조금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아닌가 하고 알아채게 되죠. 근데 우리가 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의 어떤 관계하는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가해자를 내가 행동을 수정해서 고쳐서 건강한 관계로 만드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고 내가 알아채게 되면 그 사람과는 좀 감정적인 거리를 두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노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게 좀 어렵다면 적절하게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현대인의 심리 유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내 주위의 타인들의 마음을 좀 살펴볼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